제가 지금 인류 최초로 어떤 그 개발해낸 전기의 어떤 배분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렬 방식인데 이게 기존의 병렬 방식이 보면 전기선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존에 배터리가 여러 개더라도 전기선 두께 자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전기를 수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전기가 도로에서는 여러 군데서 지선이다 그러면 좁은 도로에서 차가 밀려 들어올 때 수용할 수 있는 8차선이나 10차선 정도 큰 도로가 있으면은 이게 전력의 양을 결정해서 제 방식이죠. 전기 자동차다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거를 좀 따라하신 분들이 있던데, 현재 있는 그 자동차용 배터리입니다. 이거는 제가 개발한 이 방식은 반도체 또 기판 회로 일단 반도체 회로 기판으로 전기가 들어가는 건 다 됩니다. 한전에서 전기 배분 방식, 원자로 같은 것, 소형 원자로 같은 것을 배터리식으로 작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전력을 발열 문제에 좀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게 해서 차량에 탑재해 갖고 갖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송전을 하는 이런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컴퓨터 안에서 전력을 배분하는 이런 방식일 수도 있고요. 모든 컴퓨터나 가전제품, 군사용 에이사 레이더와 모든 군사용 제품에서도 전 세계 어디서도 전기를 배분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 방식을 따르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합리적이고, 그래서 현재 있는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를 8개로 분할을 합니다. 8개 정도, 10개나 상관없어요. 4개나 회사 마음이죠. 그래서 이거를 변속기를 없애버린다는 거죠. 변속기를 없애버리고 전기 양을 통제를 한다는 거예요. 전기 양을 전선의 굵은 거, 얇은 거, 중간 거 이런 걸 통해서 또는 동일한 두께다 그러면 한 줄짜리, 두 줄짜리, 세 줄짜리, 6줄짜리, 7줄짜리 자동차의 차선이다 그러면 2차선, 4차선, 6차선, 18차선, 10차선 이렇게 늘린다는 거죠. 동일한 전선 안에 구리선의 두께가 전선 피복 안에 구리선 두께가 동일하다면 이거를 10개짜리로 나누고 2개짜리, 그래서 변압 구조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안전 같은 데서도 이렇게 따로 변압기 이렇게 써서 전기를 배분하는 방식에 있어서 매우 합리적이고 간단해요. 그래서 전선 자체에 LS 선전이다, 전 세계 전선 만드는 회사도 탐을 낼 만한 그런 전선 구조입니다. 변속기를 없애버려요. 전기 자동차에서. 그러면 부품이 단순해지고 거기서 고장이 많이 나죠. 변속기에서. 그러면 군사용 변속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전차, 장갑차, 거기 변속기 안 들어가는 데는 없어요. 또는 헬리콥터, 또는 가정용 선풍기도 그리고 기어 방식으로 들어가는데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전기 양을 통제합니다. 전선의 굵기를 가지고 통제합니다. 또는 하나의 동일한 전선 피부관의 구리선의 두께가 동일하다면 한 개짜리 있고, 2개짜리 있고, 3개짜리, 4개, 5개짜리, 10개짜리 도로 이렇게 차선처럼 이렇게 전기가 많이 필요한 것은 동일한 두께다 그러면 10개짜리 배치하거나 그리고 여러 개로 배치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력을 배분하는 배분 장치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전원 공급기가 될 것입니다. 에이사 레이더 같은 데는 전원 공급기 방식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컴퓨터 안에서도 또는 휴대폰 안에서도 전원 공급기 방식이 되는 거예요. 전원 공급기 방식이 돼요. 전선을 갖다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이런 방식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 기존에 자동차용 전기 배터리를 물리적으로 8개로 분할하고 격벽 방식으로 해서 각각 하나하나 격벽 안에 가두고, 그래서 발열 같은 냉방으로 또는 겨울에 이렇게 시동이 잘 안 걸리고 추울 때 필요한 온도를 따뜻하게 해서 필요한 온도를 제공함으로써 전기 배터리를 활성화시켜서 약간 구동이 잘 안 되거나 또 출력이 떨어지거나 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YTN에서 제 어떤 회사가 제 기술을 따라 하시더라고요. YTN에서 상당히 많은 제 기술이 나옵니다. 저는 소송하지 않아요. 나중에 어떻게 사신 분들이 하시겠죠. 제 기술은 다 YTN에서 다 나오는데, 어쨌든
뭐 삼성 같은 데서도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밝혀지겠죠. 그다음에 전기 배터리를 막 하나의 배터리가 과열로 인해서 발열을 했다. 그러면 거기다 산소를 차단시키고 전기를 단락시켜서 여기서 격벽을 닫아가지고 여기로 화재가 나지 않도록 다른 배터리로 전이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변속기를 없애갖고 전력 양을 배터리 하나, 뭐 이렇게 속도가 낮을 때는 배터리 하나 정도 또는 2개 정도에서 이렇게 전력을 받고, 또는 배터리가 이렇게 지금 속도를 낼 때는 3개, 4개, 5개, 6개, 7개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 창고에서 물건을 갖다 쓰는 것처럼 이렇게 전기가 이렇게 이 배터리 하나하나에 축전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전력을 여러 군데로 분할을 해서 발열 문제는 해결하면서, 전기차 제일 문제가 발열 문제란 말이에요. 발열 문제 해결하면서 나눠 가지고 이거를 전력을 이렇게 많이 끌어다 쓰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여기서 보면 2개짜리에서 갖다 쓰는 거, 3개짜리 갖다 쓰는 거, 이게 2개에서 4개짜리에서 갖다 쓰는 거. 그래서 이쪽 전선을 기존의 병렬 방식은 이 전선이 얇아가지고 이런 방식을 이해를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 군데서 전력이 한꺼번에 들어오더라도 이것을, 그렇죠, 동일한 두께라면 동일한 이제 피복 전기선 피복 안에 구리선의 두께가 동일하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8개, 10개로 나눠서 선로를, 자동차로 얘기를 하자면 8차선, 뭐 10차선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다 수용할 수 있는 수용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전기 모터에 들어가는 일정 부분의 길이를 이런 식으로 두껍게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두껍게 처리를 해주는 방식. 그렇죠. 모든 전기 배터리에서 들어오는 전력을 다 수용해도 타지 않을 정도의 두껍게 처리해준. 그럼 이렇게 비효율적이란 말이 하다 보면은 그렇죠. 너무 전선이 두꺼워질 수도. 그래서 전선을 어쨌든 이게 동일한 전선 피복안의 구리선이 두께가 동일하다면 이걸 8개로 늘려주면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럼 여기는 전기선이 이렇게 하나씩이 다 들어가 있다. 여기는 2개짜리로 들어오는 거고, 그죠? 전선이 동일한 두께라고 전선 피복안에 구리선이 2개짜리, 여기는 4개짜리가 되는 거겠죠. 여기는 3개짜리가 두껍게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동일한 두께라면 전선 피복안에 두께 있고 구리선이, 그렇죠, 그걸 여러 개로 나눠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전기를 배분해 준다는 거죠. 동일한 두께다 그랬을 때, 뭐 전원 공급기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짜리 보낼 때도 조명 하나 켜는데 하나짜리면 충분하죠. 집에서도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뭐 가정에서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2개짜리 또는 3개짜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되죠. 그렇죠? 원래 이제 두껍게 들어가는 부분, 전원 공급기 안에 구리선을 두껍게 들어가는 부분과 얇게 들어가는 부분, 이걸로 이제 전력을 통제할 수도 있어요. 또는 중간 정도의 두께를 가지는 걸로도 이런 방식으로도 전력을 이제 통제해서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방식도 굉장히 중요한 방식입니다. 이거는 또 다른 방식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데, 휘발유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속도를, 변속기를 없애버리고 휘발유 연료를 통제를 해서 휘발유 노즐관을 들어가는 연료를 연소실에 들어가는 것을 속도를 높일 때는, 그렇죠, 많이 노즐을 여러 개로 만들어 가지고 노즐을 여러 개로 만드는 방식이든지, 아니 어쨌든 연료를 적게, 많게, 중간 이렇게 해가지고 속도를 많이 높일 때는 연료를 많이 이렇게 전소실 안에 뿌려주고, 또 중간 정도면 중간, 적게 약간 약하게 달릴 때는, 그렇죠, 조금만 태워주는 것, 이런 방식으로도 전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배분만이 아니라 휘발유, 경유 이런 걸로 이렇게 태워서 가는 수소 또는 수소 발전, 수소를 가지고 발전을 해가지고 가는 방식, 수소를 이제 태워서 전기를 생산해 가는 방식도 이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또는 수소를 직접 태워서 가는 이런 방식도 이 방식을 선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변속기가 없어지니까 획기적이죠. 부품이 엄청 단순해지는 거죠. 가격이 엄청 싸지겠죠. 전기차의 변속기의 부품이 꽤 셉니다. 그다음 뭐 장갑차, 전차, 뭐 어디에도 다 들어가는 부분, 헬리콥터에도 들어가는 부품에도 똑같이 이런 변속기를 없애버려요. 전기양을 통제해서 속도를 조절하자는 인류 최초의 이론입니다. 화목연료의 펠럿 같은 연료를 적게 넣으면 적게 타고 많이 넣으면 많이 타요. 적게 넣는데 많이 타지 않죠. 많이 넣는데 적게 타지는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연소만 가능하다면 연료량을 통제해서 화력을 세게 하거나 중간 정도 적게 하거나 할 수 있죠. 이니 그 방식이에요. 이런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원 공급기의 반도체 회로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전원을 공급할 때 필요한 게 전선의 가닥수나 이렇게 전선의 굵기, 전선 안에 있는 구리선의 굵기, 반도체 회로의 굵기를 통해서 틀리게 해갖고 전력을 틀리게 보내주거나 전선의 굵기를 얇게 해가지고 이렇게 통제해서 그렇게 반도체 회로 그릴 때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는 정보를 송수신할 때도 그렇죠. 하는 그 똑같은 내 구리선이다, 구리회선이다. 그러면 정보 통신으로 들어갈 때 전력을 약하게 좀 통신이 되는 거거든요. 정보 입출력이 되는 거죠. 뭐 광섬유도 마찬가지죠. 광섬유 방식으로 정보 입출력을 하든지 구리선으로 정보 입출력을 하든지 이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동축 케이블에서도 가능하고요. 동축 케이블에서도 구리선 안에 이게 전선 피복 안에 구리선이 이렇게 통신 방식으로 쓰인다. 동일한 두께다 그러면 정보 양이 많이 들어가는 데는 5개짜리로 넣고 또 정보 양이 적게 들어가는 건 1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 이런 식으로 해서 동일한 전선의 굵기라면 이렇게 해서 정보를 뭐 차선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정보 입출력을 이런 것을 조절을 해준다. 반도체 회로다 그러면 이제 뭐 가령 이렇게 사각이라고 합시다. 인위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이 들어갈 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들어가줘요. 동서남북으로 들어가서 사각으로 쪼개가지고 4분의 1로 쪼개는 거죠. 그래서 각각 정보가 들어가는 거예요. 정보나 전기가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네모난 데를 다시 또 4분의 1로 쪼개면 그 안에서도 회로가 있어서 각각 들어갑니다. 속도가 엄청 빠르죠. 쪼개서 들어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 하나짜리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렇죠. 이거 선을 갖다 2개로 늘리면 2개짜리로 들어가시고 반도체 회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이 안에는 내가 그려놓지는 못했는데 여기 하나의 이쪽 네모난 칸에 들어가는 선이 그렇죠.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회사 마음이에요. 그래서 선로를 늘린다는 거죠. 자동차로 얘기하자면. 그럼 빨리 입출력이 되는 거겠죠. 하나의 통로보다는 정보가 들어가는 통로가 하나보다는 둘, 셋, 넷 이렇게 차선처럼 이렇게 늘린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정보를 입출력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반도체 회로에 있어서 아마 사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보의 양이 많이 들어갈 때는 1개짜리 들어가는 게 전 반도체계 구리선 회로다 그러면 정보 통신을 사용한다면 1개, 2개, 3개 이렇게 해서 선로를 자동차하다 그러면 선로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도로를 많이 만들어서 빨리빨리 입출력하게 하는 방식이고 이렇게 4분의 1로 쪼개거나 이렇게 이렇게 각각 동서남북으로 들어가면서 그래서 쪼개서 들어가는 방식. 다시 이것을 4분의 1로 쪼개면 또 안에 또 회로가 있어서 금방 신호가 왔다 갔다 빨리 처리되겠죠. 그래서 도로가 그래서 뭐 하나짜리 이게 하나짜리도 있을 수 있고 여기 안에 중간에 털로 들어가는 이쪽 들어가는 방향을 그렇죠 2개짜리로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정보의 선을 정보가 입출력하는 선을 2개로 3개로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예, 그런 방식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보 입출력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쪼개서 들어가는 방식이다 이 말씀이죠. 쪼개서 들어가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려놓은 게 있는데 전부 다시 그리면 되긴 하는데 이게 어쨌든 전기의 선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기를 배분하는 거예요. 배전선이죠. 전원 공급기인데 한전 같은 데서도 이제 변압기 같은 데다 그러면 동일한 전선 피복 안에 구리선이 동일하다 그러면 구리선이 동일하다 그러면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이렇게 전력을 그렇죠. 변압 구조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간단하게 전선의 가닥수를 가지고 이런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한전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에서도 전기 생산하시잖아요. 뭐 거기서도 이렇게 똑같이 전기를 배분하는 방식이 원자력 기술에도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술 쓰시면 웨스팅하우스 있잖아요. 웨스팅하우스에서 자기 기술을 썼다 해서 수출 안 되게 하시잖아요.
제 기술도 허락 없이 쓰면은 나중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자기 기술을 다른 나라에 쓰면 막 못하게 할 거잖아요, 그죠? 남의 기술 도둑질하지 맙시다. 이게 굉장히 큰 기술이에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제가 만들어낸 전기 배분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획기적이란 말이에요. 군사용부터 시작해서 소형 컴퓨터 안에서의 전기를 배분하는 방식, 또는 원자력 발전소에 있어서 이전에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전기 배터리잖아요. 이것을 차량에서도 싣고 다닐 수 있다고. 그래서 소형 원자료를 아주 지금 미니 구조로 만들어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전력을 생산하느냐라고 합니다. 수소를 캡슐식으로 보관을 하든지, 제가 군사용 무기로서 수소 캡슐과 산소 캡슐을 섞어가지고 화력을 이렇게 강하게 일어나게 할 때는 산소 캡슐을 더 많이 넣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산소 캡슐에다가 우라늄 분말, 충분한 고온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고온과 고열이 생기면 거기다가 우라늄 분말을 집어넣는 방식의 원자력 발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방식이면 발열이 크지 않아요. 비행체의 엔진의 연소 방식으로도 이거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비행체도 되고 열차도 되고 배도 되고 다 이런 방식으로 가서 이제 태우시면, 이건 미사일 같은 거 쏘잖아요. 미사일 같은 거 쏘고 연소 방식, 또는 우주선 같은 데서도 쓸 수 있고 비행체에서 쓸 수 있는 방식입니다. 또는 이것을 가지고 오른쪽에 전기를 전기에도 회전축을 자동차 회전축으로 회전축을 길게 200m까지 늘릴 수 있다고. 100m, 200m 늘려갖고 자동차의 폭발 행정처럼 회전축만 돌려주면 될 거 아니냐고 얘기를 했죠. 수소, 산소, 그다음에 우라늄 분말을 섞어서 이렇게 이걸 가지고 회전축을 돌려줘서 거기다 구리선을 감아놓고 거기다 위에다가 서로 굵기가 틀린 연구 자석들을 두께가 틀린 거죠. 여러 겹의 연구 자석들을 배치해 놓는 경우입니다. 구리선도 서로 굵기가 틀린 걸 배치하면 전력이 더 많이 생산돼.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전력 생산에 있어서도 이 방식을 사용한다는 거죠. 어쨌든 우라늄 같은 것을 이제 이렇게 수소, 산소, 우라늄을 태워갖고 전기 발전을 하는 원자력 방식을 해서 물을 데워서 전기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셔도 되고요. 첫 번째는, 또는 자동차 회전축처럼 폭발 행정을 통해서 회전축에 돌아가서 구동하잖아요. 자동차 움직이잖아요. 그 방식으로 이제 구리선하고 연구 자석을 각각 회전축으로 돌아가는 거기는 구리선을 감아 놓으셔도 되고, 구리선을 감아 놓으셔도 되죠. 구리선을 감아 놓고 위에는 원통형으로 해갖고 연구 자석을 여러 겹으로 서로 두께가 틀린 가령 대중소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배치해 놓으면 전기가 생산이 됩니다. 자동차 이제 싣고 다니면서도, 자동차 안에서도 달리면서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이 방식도 굉장히 획기적인 방식이 될 것이다. 자동차 휘발유로 이렇게 연소를 하든 아니면 전기 자동차도 회전축만 돌아가면 전기가 생산이 되는 거예요. 이 방식을 자동차 회전축이 있다 그러면 구리선을 감아놓고 위에다가 원통형으로 서로 여러 개의 연구 자석들을 배치하면 전기가 생산되는 거예요. 비행체 안에서도 가능하고요. 전기를 자체적으로 비행체 안에 생산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연구 자석이 수명이 닿으면 연구 자석은 교체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달리면서 전기 자동차가 따로 이렇게 충전해야 될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한다, 이 말씀이죠.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처럼 이렇게 수소, 산소를 이렇게 태워서 수소산소를 거기다 우라늄 분말을 좀 태워가지고 이걸로 전기 발전을 하든가, 자동차 폭발 행정처럼 해서 회전축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시든가,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미니 발전소가 되는 거죠. 완전히 원자력은 아니죠. 수소, 산소, 우라늄 분말을 태운다는 점에서 완전히 원자력은 아닌데 방사능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굳이 바닷가에 짓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자동차에 싣고 다닐 수도 있어요. 큰 트레일러 같은데. 그래서 발전을 군사용으로도 상업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증기로 끓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 아니면 이거를
전기를 거기에 수소산소 우라늄 분말을 태워서 미세 분말이 태워가지고 회전축, 자동차 회전축 같이 회전축을 돌려갖고 전기를 생산하는 이런 방식들이 있을 수 있다. 뭐 공장 아니다 그러면 300평, 뭐 400평 되는 데서는 한 200m까지도 상관없지 않나. 100m, 200m 회전축 돌려서 구리선을 그 회전축에 걸어놓고 감아놓고 서로 굵기가 틀린 서로 굵기가 틀린 여러 가닥의 구리선들이죠. 이렇게 서로 두께가 틀린 원통형으로 해서 여러 겹의 대중소다 그러면 여기 연구장소들에 배치 전기를 생산합니다. 그런 것들을 수없이 만들면 되죠. 네, 그런 것도 이제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거죠.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네.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인류 최초로 브라운 가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브라운 가스가 수소 2, 산소 1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아니다. 이게 수소 7, 산소 1도 된다. 수소 3, 산소 7도 된다. 이게 이제 브라운 가스의 개념을 완전히 제가 바꿔놓는 그런 발언을 제가 저때 동영상에서도 계속 했는데, 그렇죠. 그 비율만 뭐 큰 폭발을, 큰 화력이 일어나고 싶다. 그러면 산소의 비율을 높여라. 그러면 거기서 강력한 화력이 무기급으로도 나온다. 이 새로운 형태의 브라운 가스 이론이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인류 최초로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씀이죠. 기업체에서 제가 얘기하면 꼭 YTN에서도 나오고 그러던데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제발 좀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냥 그림을 그려버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 뭔 얘기를 하려다가 일단 브라운가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수소를 태워서 하는 게 아니라 수소산소를 같이 생산하잖아요. 제 방식에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파형이 틀린 여러 가닥의 전파,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합시다. 마이크로웨이브나 또 다른 전파,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를 묶어서 그것을 회전 방식 묶어서 열에다 여기 우리 전자레인지 물 끓이듯이 그래서 물을 끓일 수 있다. 바닷물을 끓이거나 강물을 끓여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를 묶어야 됩니다. 대신 그러면 이제 같은 전기 대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물을 끓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전파의 길이를 뭐랄까 전파의 길이를 틀리게 해서 길이를 틀리게 한다는 거. 전파의 출력을 이제 조절하면 되겠죠. 길이를 틀리게 해서 상중하다 물이 있으면 그럼 상중하를 동시에 되어버리는 방식입니다. 이걸 플러스해서 적외선도 서로 파형이 튼 여러 개의 적외선을 같이 사용해서 같이 조사를 한다는 거죠. 그럼 두 개가 더 빠르게 끌어져. 이건 이제 군사용 무기로도 전용될 수 있는데, 그냥 이것은 이제 공중에다가 바닷물에다가 이렇게 출력만 있으면 충분히 전기만 된다면 바닷물에다가 바닷물에서 이렇게 그 폭풍우를 일으킬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수증기. 전자레인지 물 끓여도 바닷물 끓여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지상에다가 하면 지상을 태워버릴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거죠. 이 방식도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돋보기 같은, 그러니까 유성이래 뭐 이렇게 비행체에다가 돋보기 같은 태양빛을 모으는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태양빛이 적다. 그러면 여러 군데 그 비행체에서 비행기가 방송국 반사판처럼 그 위성에다가 햇빛을 갖다 집중해 준다면 햇빛이 많이 모으겠죠. 그럼 그 비행체가 돋보기를 따라서 밑에 지상에다가 그 돋보기를 갖다 쏴버리면, 태양빛을 쏴버리면, 그래서 다 태워버리세요. 돋보기 태우는 실험 하셨죠? 그런 비행체를 수없이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그 한 비행체에다가 여러 비행체가 반사판처럼 태양빛을 모아서 각도를 조절해서 그 비행체의 돋보기에 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거기다가 강하게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이제 이런 방식은 어디다 사용할 수 있냐면 반도체의 레이저 시각 장치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군데서 이렇게 반사판을 이용해 가지고 빛을 증폭을 시켜 가지고 하나의 돋보기식으로 이렇게 돋보기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만드는 거죠.
돋보기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만들어서 각각 그 돋보기에서 초점이 있잖아요. 그럼 초점을 돋보기가 하나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은. 근데 그게 아니고 돋보기를 미니 돋보기에다가 빛을 모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각각의 돋보기에서 작은 돋보기에서 하나의 초점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초점을 만들면 거기가 오히려 더 강한 레이저 빛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이런 방식으로 이제 반도체 레이저나 레이저 가공기계, 레이저 뭐 영접기, 레이저 뭐 그 레이저를 빛을 한꺼번에 모으는 이런 장치를 하나의 돋보기가 아니라 여러 개의 돋보기를 사용한다. 여러 개의 돋보기를 사용해서 빛을 초점 방식으로 모아준다는 거죠.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그 브라운가스 얘기했죠. 브라운가스인데 수소 산소를 지금 같이 모아놓으면 브라운가스가 사용을 못했던 이유가 터지기 때문에 보관이 어렵다라는 거. 그럼 같이 보관은 따로따로 보관하지. 그래 쓸 때만 딱 섞어주면 될 거 아니야. 이런 간단한 아이디어, 간단하면서도 획기적이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있어서 이게 다 채택할 수밖에 없는 방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쉬우니까. 근데도 너무 획기적이야. 펜트에 딱 구멍 하나 뚫어 놓으니까 전 세계 대박 특허가 났듯이. 그렇죠. 아무도 없게 발상의 전환이라는 거죠. 쉽게 모든 걸 풀어갑니다. 이거를 그 수소, 산소를 따로따로 각각 보관했다가 그렇죠. 또 필요할 때만 섞어준다는 거죠. 필요할 때만 섞어준다. 그 전에 이제 이 두 연료의 효율을 높여주기 위해서 온도를 약간 높여준다는 그런 공간이 따로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제 아이디어에서 핵심적인 부분일 수도 있어요. 수소, 산소 연료를 온도를 높여준다. 이런 부분을 계속 섞어주는 공간, 수소, 산소를 딱 그 쓸 분량만 섞어줘가지고 그걸 각 연소실에 가령 이렇게 배분해 주는 거죠. 이렇게 섞어가지고 연소실에 배분해 주는 이런 장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기술 구조로 이거 가지고 이제 브라운가스를 뭐 자동차에서도 쓸 수 있고, 뭐 비행체에서도 쓸 수 있고, 뭐 산업용으로도 쓸 수 있고, 브라운가스를 이제 전 세계에서 쓸 수 있습니다. 이 브라운가스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쓰지 맙시다. 네. 수소, 산소를 같이 결합해 놓으면 브라운가스인데 터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나 따로따로 보관해서 쓸 때만 딱 섞어 그 쓸 분량만 섞어줘서 이런 터지는 문제를 없애주고 쓰면 곧바로 이제 소비가 되니까 보관이 아니잖아요. 저장이 아니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효율을 높여주기 위해서 수소 온도, 산소 온도를 높여주는 공간도 있으면 더 좋다. 이것도 핵심적인 기술 구조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또는 휘발유나 산소, 뭐 휘발유하고 산소도 그렇게 각각 따로 보관해서 섞어주면 효율이 엄청 높아집니다. 아까 좀 이제 군사 무기에 있어서도 수소 캡슐, 산소 캡슐에 산소 캡슐의 비용을 많이 군사 무기에 있어서 높여주면 그리고 훨씬 화력이 높다 그랬죠. 휘발유와 산소를 따로 공급하는 장치는 그렇죠. 자동차에는 없었어요. 자동차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뭐 비행체도 사용할 수 있고, 뭐 어디에든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에 되는 거죠. 휘발유와 산소를 따로따로 보관했다가 필요한 분량을 섞어준다. 뭐 경유, 산소, 그다음에 석탄, 산소, 그다음에 뭐 수소, 산소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료가 천연가스, 산소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연료를 따로 보관해서 필요한 분량을 섞어주는 공간, 또는 그것을 각각 휘발유 온도를 높여주거나 산소 온도를 높여주는 공간이 있으면 더 효율적입니다. 경유 온도를 높여주거나 산소 온도를 높여주면 그렇죠. 동일한 연료 대비해서 주행거리나 출력이 훨씬 더 강하게 늘어납니다. 이 방식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 시키지 맙시다. 원자력 모듈에 대해서도 아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 방식이 아까 전에 전기 자동차 얘기하면서 전기 자동차 배분, 전기 자동차의 전기 배분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전기 배분, 차량용으로도 그냥 갖고 다니면서 전기 배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전기 배분할 때 제 방식을 이제 최초로 개발해낸 이렇게 새로운 병렬 방식 이런 게서 모든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전기 자동차로 다시 돌아가서 전기 자동차도 그러면 8개 정도로 배터리를 물리적으로 분할해주고 속도에 따라서 1개나 또 2개 또는 3개 배터리에서 많은 양의 전기를 갖다 써서 충분히 이게 전기선이 하나잖아요. 이게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병렬 방식은 이 전기선이 하나였던
이 전기선을 두껍게 이렇게 만들어 주거나, 모든 전기를 8군데 6개 들어오되 한꺼번에 전력을 많이 갖다 쓰더라도 견딜 수 두껍게 만들어 주거나, 또는 자동차다 그러면 8차선 정도로 전선 표복 안에 구리선이 동일한 두께다 그러면 8개를 늘려주는 거죠. 이 방식이 모터 직전에 들어갑니다. 일정 길이를. 그래서 일정 길이를 그렇게 두텁게 만들어주면 안정적으로 전력이 공급이 되겠죠. 그런 것이 일종의 카패시터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전선 가지고. 그렇죠. 전선 가지고 카패시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모터 직전까지 얘기에 들어갑니다. 이건 제 기술 부지에 해당합니다. 모터 안에서도 서로 굵기가 이제 틀린 구리선들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은 일종의 주파수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주파수 방식으로 바뀌는데, 그것도 이제 각 레이사리든 뭐 다른 데도 전원 공급기에서도 이 방식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일부러 전선 피복 안에 배치해 가지고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의 결합이죠. 이렇게 그 절연 구조를 갖지 않은 채 전선 피복 안에 있으면 그것이 이제 서로 모든 만물은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 평균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왔다 갔다 하는 주파수 방식으로 변합니다. 펄스 방식으로. 이 방식은 이제 그러면 굉장히 강력한 구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모터 안에 이게 들어갑니다. 모터 안에 서로 굵기가 틀린, 두께가 틀린 연구 자석도 여러 겹으로 배치해 놓고요. 그러면 강력한 구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전선은 회전축이 있잖아요. 회전축을 헬리콥터다 그러면 회전축을 돌릴 때 대나무 매듭 구조처럼 원형 밴딩식으로 해서 대나무 매듭구처럼 해주면 훨씬 더 잘 돌아갑니다. 이 방식도 자동차 회전축 돌릴 때도 대나무 매듭 구조기 원형이 됐든 뭐 모양과 디자인을 수없이 변경시켜 회전축을 대나무 매듭 구조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자동차 회전축도 동일한 연료에 비해서 엄청 강력하게 돌아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회전축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자동차 회전축이라고 그럽시다. 자동차 회전축이 되면 여기다가 여기가 박히고 이 회전축에다가 동그란 밴딩식이 되겠죠. 여기 이렇게 두께나 어떤 길이는 회사에서 정하시고, 대나무 매듭 구조 아시죠? 대나무 매듭 구조. 그러면서 축적이 됩니다. 에너지가 회전축을 같은 연료 대비해서 굉장히 강하게 회전축을 돌리는 헬리콥터나 비행체도 사용할 수 있고, 이건 이제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 시키지 맙시다. 대나무 매듭 구조는 제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기술이고 산업상에서 들어가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선 같은 거 보면은 하나의 전기선이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일정 부분을 두껍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력이 축적해서 흐르는 이렇게 전봇대식으로 카패시터가 되는 거죠. 반도체 회로다 그러면 중국에서 3D 반도체 만들 때 뭐 트랜지스터만 있는 반도체를 이렇게 만든다 그래요. 그거 내 기술이다라고 생각. 오일선과 카패시터 역할을 하는 게 있으니까 바로 전선 회로를 일정 부분을 두껍게 만들어 줌으로써 거기를 전력을 축적하여서 흐르게 하는 이런 카패시터로서 사용하시면 반도체 회로에서도 이거 들어갑니다. 다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전선 구조에도 들어갑니다. 전선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뭐 동그랗든 네모나든 모양은 상관없습니다. 전선의 일정 부분을 두텁게 만들어 놓으면 전력이 축적이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LS 한전이다 어디서든 이 방식을 사용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남의 기술 구조를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저것은 제가 어떤 데도 베끼지 않고 독창적으로 만든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를 충전시키는 방식, 휴대폰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전기 배터리에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런 방식인데 제가 그 부분을 미처 말씀을 못 드렸네요. 전기 자동차다 그러면 배터리 8개를 분할했으면 이거를 그렇죠. 각각 충전해 주면 빠르겠죠.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콘센트 방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전기 충전소에서 전기를 충전한다 그러면 이쪽으로 각각 8개가 지금 8개 배터리로 분할했지 않습니까? 8개나 뭐 5개나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콘센트 방식으로 꽂아줬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각각 충전이 되겠죠. 이해가 가시죠? 이 방식으로 전기 충전은 빨리 각 배터리에게 각각 충전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뭐 그러니까 가구에 100가구가 있는데 하나의 전기선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보다 그리고 20개의 전기선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훨씬 빠르게 충전이 되겠죠. 또는 뭐 100개 각각 그냥 충전을 해버리면 엄청 빨라지겠죠. 제가 이제 그 충전 방식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이제 전기 충전 방식이면서 정보 입출력 방식이기도 합니다. 아까 처음에 설명을 했던 이거를 4분의 1로 쪼개는 거예요. 다시 이 구조가 이렇게 전기 충전에서 전기가 들어오는데 각각 전기가 충전이 되면 엄청 빨라지죠. 물건으로 얘기를 하자면 창고에 딱 각각 물건을 다 해놓으면 금방 하나 물건을 싣고 왔는데 한 군데 하고 또 두 군데 하고 세 군데 이게 아니고 각각 그냥 여러 차량이 들어와서 각각의 창고에 물건을 채워버리면 빨리 작업이 된다는 거죠. 얘가 가시죠? 이런 콘센트 방식으로 해서 꼭 이거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기를 빨리 충전할 수 있다. 그럼 이 안의 구조를 4분의 1로 쪼갠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4분의 1로 쪼개서 각각 거기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충전이 빠르게 전선이 있어가지고 충전이 되면 엄청 빨라지겠죠. 가령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배터리가 이렇게 있는데 배터리를 충전할 때 그렇죠. 이렇게 4분의 1 넣어가지고 각각 충전을 해버리면 되죠. 전기선이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되겠죠. 전기선이 이런 식으로 되겠죠. 또는 이거 추가로 한 선을 더 해가지고 각각 충전하셔도 돼요. 뭐냐면, 있다 그러면 이게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각각 충전을 하는 방식도 된다는 거. 좀 빨라지겠죠. 이렇게 이걸 전기 배터리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안을 다시 또 4분의 1로 쪼갭니다. 전기 4분의 1로 이 안을 다시 쪼개갖고 똑같은 방식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가 엄청 순식간에 충전이 되겠죠. 발열 문제도 없어요. 100가구를 동시에 충전하는 방식, 전선 구조를 많이 늘려가지고 빨리 충전이 되게 하는 방식입니다. 중국 어떤 업체에서 캐나다에다 충전하는데 그 방식을 사용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도 이게 휴대폰에서도 충전 방식으로도 되거든요. 휴대폰 배터리 충전하거나 뭐 이렇게 이럴 때도 사용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거 정보를 그렇죠. 반도체 회로에서 이 방식을 이런 식으로 쪼개서 들어가는 이 방식을 사용하면 그렇죠. 정보도 엄청나게 빨리 입출력하게 됩니다. 개념도는 이런데 또 이렇게 똑같지 않습니다. 이게 각각 이렇게 쪼개가지고 4분의 1로 안 해도 8분의 1은 몇 분 이렇게 각 지역별로 조각조각 쪼개서 전선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한꺼번에 충전하거나 정보 입출력이라 그러면 정보 입출력은 같은 전기로 하잖아요. 전기로 하는데 물론 광섬유도 합니다. 광섬유도 선도 하는데 전기로 들어가면 약하게 하면 전기 통신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없이 각 방을 쪼개서 이거를 반도체를 쪼개서 각각 빠르게 정보를 입출력 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어떤 데는 뭐 이렇게 정보가 좀 입출력이 좀 도로가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곳이다. 그러면 그렇죠. 선로를 이렇게 동일한 선로 반도체 회로다 그러면 회로를 늘려주면 되는 거. 어떤 데는 세 군데, 두 군데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 안을 각각 또 4분의 1로 쪼개갖고 들어가면 빨라지는 거죠. 그렇죠. 정보 입출력을 이 방식으로 쪼개서 들어가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껴줄거죠. 이게 지금 휴대폰 충전뿐만 아니라 전기 자동차 충전뿐만 아니라 그렇죠. 모든 충전에는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비행체 충전, 배 충전 방식, 가정용 충전 방식이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방식입니다. 이것도 기술 전 세계 큰 기술입니다. 캐나다 중국 업체에서 이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 기술이니까 금방 알아보죠. 그래서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네. 이렇게 전기 충전 방식이면서 동시에 정보가 입출력하는 그런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휴대폰 정보 입출력에도 들어가고 반도체 정보 입출력 또는 뭐 어떤 저장 장치, 모든 정보의 저장 장치 입출력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충전 방식이면서 동시에 배전 방식일 수도 있겠죠.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서 전력을 갖다가 배터리에 담아놨다 다시 끌어내면 그 방식으로 똑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게 배터리가 쪼개어서 들어가서 충전을 했다 그러면 이 방에서만 내가 전기를 뽑아 쓰고 싶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상으로 그렇죠,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이 배터리 안을 4분의 1로 분할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만 뽑아낼 수 있고 여기서만 뽑아낼 통제를 가능합니다. 그럼 이걸 내부 4분의 1로 내부 안에 이 작은 조각을 다시 또 4분의 1로 쪼개면 그렇죠, 여기서 이 특정 부분을 여기 있는 부분, 어떤 부분에서만 전력을 뽑아내거나 이것을 그렇죠, 충전하거나 뽑아내거나 전기를 이 두 가지가 된다는 거죠.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합니다. 뭐 전기 배터리다 그러면 전기 배터리를 통제해서 여기는 완땅이 돼 있으니까 나머지만 충전하고 싶다면 이 중 몇 개만 골라가서 충전할 수 있겠네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몇 개만 골라서 이것을 어떤 배전 이렇게 전기를 뽑아낼 수도 있겠죠. 이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상으로 결정합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합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에서 상파시키지 맙시다.